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아름직이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장영석이라고 합니다. 아름직이라고 하면 좀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에 맞게 가꾸고 계승 발전시켜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재단입니다. 쉽게 아름지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시내에 있는 궁궐들의 안내판들이 있어요. 궁궐의 역사라든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건축적인 의미, 미적인 의미들을 설명하는 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했고 여전히 그 안내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 가을이면 전통의 식주에 대한 전시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한옥도 2003년경에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도시형 한옥 정도의 사이즈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공간을 오피스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제 전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한옥이 현대적으로 편리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시도로 만든 한옥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세계와 교류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공공외교, 그러니까 국제적인 교류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와서 그 결과로 나타나지만 사실 열심히 막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의 변화가 느닷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느닷없었습니다. 2010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궁궐 근처에 도심에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인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젊은 층들이. 근데 저희가 뭐 이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한복을 조금 더 개량하거나 입어보게 하고 한복의 미의식을 알리고 이런 노력을 해온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금까지의 노력하고는 궤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이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급격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도착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위 요즘은 MZ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문화의 분야에 있어서 생각하기에는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스스로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세대의 도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이미 상당한 부국이었고 언제나 이미 한국 문화는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운 그런 세대가 도착을 한 것이죠. 저희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대체로 어떤 연구 주제가 잡히면 한중일 비교를 피해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꼭 한중일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강박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께도 뛰어나다 혹은 이건 우리나라에 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맺게 되죠. 결국에는 이런 패턴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는 좀 갇혀버리는 상황이 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우리도 이게 있어, 우리가 제일 잘해,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어를 강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이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역량의 가장 큰 그 자산은 물론 경제력 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가 없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자유 그리고 관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유와 관용, 문화에 대한 관용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음악 분야에 있어서 이날치 밴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만약에 20년 전에 했으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식이 요즘 인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떡볶이나 혹은 비빔밥이 우수하기 때문이냐. 물론 떡볶이와 비빔밥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그 요리 음식과 관련된 PD님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페루가 요즘 자국의 음식 문화를 굉장히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해외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해외의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많이 해본 세대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물론 페루의 전통 음식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파인 다이닝에서부터 굉장히 캐주얼한 형태까지 혹은 팝업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게 너무나 편안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옥에 대해서는 뭐 요즘은 뭐 워낙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드디어 꽃피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세계와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도 못하지 않아, 우리도 굉장히 잘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또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아름지기 역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전시들 또 해외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교류재단과 협력을 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한미미래센터라는 새로운 국제교류재단의 공간이 생길 텐데 그것을 한국적인 모티브로 꾸미는 일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컨설팅과 일부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제 그 안에 보시면 뭐 우리 전통 보료를 모티브로 한 소파라든지 사방 탁자를 모티브로 한 선반이나 책장이라든지 또 소반을 모티브로 한 테이블이나 스툴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전통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에요. 한국적인 어떤 미의식,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공간상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추구를 했고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향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한국 하지 않아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느낌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억지스럽게 형태를 서양적인 거 한국적인 거 섞여서 이상한 퓨전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굉장히 축적된 실험과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간 관련된 그 해외 프로젝트에서 저한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의 아마 마무리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안에 배움의 전당, 그러니까 캐세드럴 오브 러닝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1920년대에 짓기 시작해서 1936년경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요. 42층짜리 굉장히 높은 대학 건물입니다. 피츠버그는 카네기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철강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산업적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는데, 현재는 이제 철강 산업이 쇠퇴해서 의학이나 환경 산업으로 바뀐 도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미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높은 대학 건물이 계획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대학이 진행을 한 일은,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 즉 이주 노동자,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 그들에 의한 사회다. 그래서 각 이민 사회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 대학교 안에 30개, 5개 방을 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이 방을 하나씩 하나씩 이민 사회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방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민 사회에서 거기에 동의를 했고, 하나씩 하나씩 방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도에 중국실이 만들어졌고요. 일본실은 1999년도, 그리고 한국실은 30번째로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펀드레이징을 같이 하고 설계하고 시공까지 총괄해서 진행을 저희 재단에서 했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목수들이 한국에서 치목해서 집을 거의 다 지은 다음에 그걸 해체해서 그대로 미국으로 보내고, 목수분들도 가셔서 다시 짓고, 또 이거를 어쨌든 대학교 안에 강의를 하는 교육 공간인데 무엇을 모티브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성균관 로얄 아카데미의 모티브로 사이즈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가구 디자이너 분들,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공예관 분들, 또 한글 디자이너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포함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미 지어진 29개의 방들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방 하나하나의 퀄리티, 목소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십 개의 나라, 문화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 문화를 누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서로에게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문화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를 가지고 세계와 교류하고 공공적인 외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홍보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 함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일종의 플랫폼,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새로운 자세가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또 선배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또 이제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다음 발걸음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